그 강의 계획의 수정을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EKU에 가보면 강의 계획서 수정된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교재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고 최근에 이제 그 많이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인데 아직 교재는 없고 그 따로 이제 새로 교재가 나올 때 이제 추가될 내용으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인데 한번 이 주제가 더 요즘 새롭게 제기되는 주제이고 또 여러 가지 쟁점들을 담고 있어서 이 주제를 먼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리모는 말 그대로 이제 대리 임신과 이제 출산을 담당하는 여성이죠. 타인을 위해서 이제 임신을 해주는, 출산을 해주는 그런 여성인데, 뭐 대가를 받을 수도 있고 이제 대가를 받지 않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우리가 동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리모는 이제 그 자궁을 빌려주는 그런 여성도 있지만은 난자와 자궁을 이제 모두 제공하거나 또는 이제 난자만 제공하는 대리모도 있죠. 그래서 그 유형을 쭉 이제 한번 그 정리를 해보면 이제 그림과 같은 그런 그 유형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 대리모가 결혼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제 미혼인 상태의 대리모도 있을 수 있고 이제 기혼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뭐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뭐 아이가 있어야 되겠죠. 대리모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이미 혼인한 상태에 있는 대리모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대리모 그 대리 임신이나 출산을 위해서 이제 그 대가를 받는 경우도 있고 이제 받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난자만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자궁만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난자와 자궁을 모두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정 방식에 따라서 이제 체외 수정 우리가 시험관악이라고 부르는 이제 체외 수정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수정 방식에는 체외 수정하고 이제 인공 수정이라고 그래서 이제 남성의 정자를 채취해서 여성의 자궁 안에 이제 그 정자를 투입하는 그러니까 그것도 뭐 일종의 체내 수정인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인공 수정이라는 말도 쓰고 그다음에 이제 흔히 이제 가장 일반적인 그 수정 방식은 그 성교에 의한 이제 체내 수정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세 가지 방식들이 또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지금 이제 뭐 그런 이 대리모를 중개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 뉴스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그 경우에는 결국 대리모들이 난자와 자궁을 모두 제공하는 대리모 그러니까 대리모를 원하는 사람 이제 보통 의뢰인이라고 하는데 의뢰인들 부부가 있겠죠. 의뢰인들 부부 그러니까 불임 부부가 있고 뭐 남성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여성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대리모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제 남성에게는 흔히 이제 문제가 없는데 여성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죠. 그래서 여성 배우자가 난자를 만들 수 없는 그러니까 뭐 난소가 없다라든지 해서 난자를 만들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거나 난자는 또 만들 수 있는데 이제 자궁을 적출을 할 수밖에 없는 수술을 받아서 자궁이 없거나 아니면 뭐 둘 다 문제가 있거나 이런 그 의뢰인 부부의 그 여성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어서 이제 이런 대리모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여성 배우자에게 이제 난자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난자만을 제공받는 대리모를 원하게 될 것이고
자궁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자궁만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결국 의뢰인 부부의 남성의 정자와 여성 배우자의 난자를 이제 뭐 체외 수정을 해서 그 수정란을 이제 그 착상을 시킬 수 있는 이제 자궁을 제공하는 대리모가 있을 수 있고, 뭐 두 가지 다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남성의 정자를 와 이제 대리모의 난자를 체외 수정시키든지 아니면 인공 수정의 방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제 뭐 이제 또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체내 수정의 방식으로 이제 뭐 그 수정을 하든지 이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제 가능한 경우의 수를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 지금 뉴스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그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그러니까 의뢰인 남성의 정자를 채취해서 대리모에게 주입하는 그와 같은 이제 인공 수정 방식으로 이제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난자와 자궁을 모두 제공하는 대리모가 되겠죠. 그래서 뭐 경우의 수는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대리모의 입장에서는 난자만 제공하거나 자궁만 제공하거나 난자와 자궁을 모두 제공하는 이제 대리모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과연 난자나 이런 자궁을 제공할 수 있는가? 특히 이제 어떤 대가를 지불받고 난자나 자궁을 제공하게 되면은 결국 이거는 이제 인신매매와 같은 것이 되겠죠. 우리 앞서 봤던 우리 장기 매매와 마찬가지로 장기를 기증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만은 장기를 대가를 지불받고 매매하는 것은 금지됐던 것처럼, 그러니까 기증은 허용이 되지만은 매매는 금지되었던 것처럼 난자나 자궁 같은 경우에도 뭐 대가를 지불받지 않고 제공하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대가를 지불받고 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과연 뭐 무상의 경우에도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이제 난자 내지는 자궁의 매매 내지는 뭐 임대 뭐 이와 같은 것들이 되고, 심지어는 이제 이거는 단지 난자와 자궁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 인해서 아이가 출산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아동 매매가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명의 매매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제 대리모의 문제이죠. 그리고 결국 뭐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결국 이런 것들이 허용이 됐을 때 대리모가 임신을 해서 출산을 했을 때 단지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생명, 인간의 생명을 임신해서 출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출산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가 생길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자궁을 제공하거나 난자와 자궁을 모두 제공한 대리모의 경우에 이제 10달 동안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성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엄마로서의 그 감정이 생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남의 아이를 대신 대리로 출산해 줬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본인을 엄마로 이제 인식하게 될 수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누가 진짜 엄마냐라고 하는 것을 또 결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연 대리 출산을 의뢰한 그 부부의 중에 여성 배우자가 엄마냐, 아니면 뭐 난자를 제공한 사람이 엄마냐, 아니면 자궁을 제공한 사람이 엄마냐, 이런 이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문제가 있죠. 또 심지어 대리모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제 뭐 친족 간의 대리모가 되는 경우에, 특히 이제 뭐 임신할 수 없는 딸을 위해서 엄마가 대신 딸의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한 경우에 과연 그 아이는 그 출산한 할머니인데 과연 그 할머니라고 불러야 되는 것인지, 자기를 낳아줬기 때문에
엄마라고 불러야 되는 것인지, 이런 그 대리모가 의뢰인 부부와 어떤 일정한 친족 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또 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또 아이를 낳아서 의뢰인 부부에게 이제 인도를 했을 때 의뢰인 부부가 여러 가지 이제 사정이 변화가 있을 수 있죠. 뭐 의뢰인 부부가 10달 동안 뭐 이혼을 했다라든지, 임신 기간 동안 이혼을 했다든지, 뭐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사망을 했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 변화, 내지는 이제 원래는 이제 이 원했던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다. 뭐 아들을 원했는데 딸을 제공받았다든지, 또는 뭐 태어난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라든지 해서 이 아이의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많은 그 문제점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인권 문제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대리모의 입장에서는 결국 이제 자신의 난자나 자궁이라고 하는 신체의 일부를 타인을 위해서 이제 제공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뭐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존중을 해 주어야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죠. 내가 대리모가 되겠다라고 하는 자발적인 결정, 의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될 것이고, 다만 장기 매매에서 봤듯이 어쨌든 자기 신체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인간의 신체에 어떤 이 대가가 오고 갈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매매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인간의 신체의 일부를 매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에 이제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의 신체는 매매할 수 없다. 이건 이제 윤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될 수 없다. 그렇다면은 뭐 대가를 받지 않고 하는 경우에는 일단은 뭐 우리가 허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제 대가가 오고 갈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실질적으로 과연 대가를 받지 않고 대리모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임신하지 못한 딸을 위해서 엄마가 대신 임신을 해주는 경우와 같이 가 아니라면 사실 타인을 위해서 10달 동안 아이를 임신해주고 출산해 주겠다라고 하는 여성이 과연 있겠는가라고 하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뭐 실질적으로 그런 그 대가 없이 대리 임신과 출산을 해줄 여성은 이제 뭐 있겠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일정 정도의 대가를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결국 대리모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어쨌든 10달 동안 임신한 기간 동안 임신을 했기 때문에 뭔가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임신 기간 동안은 뭐 일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 일을 할 수 없거나 어쨌든 뭐 이런 근로에 대한 어떤 그런 능력 자체가 또 감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보상의 차원에서의 어떤 대가는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건강상의 또는 어떤 그런 일상생활상의 내지는 그런 고용상의 어떤 불이익에 대한 일정한 보상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굳이 그 대가가 오고 갔다라고 그래서 그것이 어떤 신체의 매매, 아이의 매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대가는 지불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리모의 경우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제 결혼한 상태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더 복잡한 문제를 발생을 시키죠. 그래서 대리모가 현재 결혼하고 있고 이미 자신이 낳은 아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대리 출산을 통해서 낳은 아이가 생기면 더 이제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과연 혼인한 여성에게도 만약 대리모가 허용이 될 수 있다면 과연 이 혼인한 여성에게도 대리모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들. 그리고 대리모가 이제 아이를 낳고 난 후에 아이를 의뢰인에게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 과연 그러면 강제로 뺏어올 수가 있는가? 강제로 뭐 물건도 아닌데 뭐 강제로 뺏어가지고 의뢰인에게 돌려주는 경우에는 뭐 다른 사람보다는 일단 아이에게 정신적 충격이 가해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아이에게 어떤 건강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 계약을 허용했을 때 그 계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계약처럼 소위 이제 국가에 의한 강제 집행이죠. 강제 집행의 방식으로 과연 그 계약 이행을 강제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 가지 복잡한 법적인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이제 의뢰인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아까 나왔던 것처럼 동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결국 이제 불임한 부부들의 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자신의 어떤 그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권리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우리가 고려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의뢰인 부부 중에 이제 그 여성의 난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난자를 제공한 여성의 이제 DNA가 그대로 그 남성, 그러니까 부부의 난자와 정자를 결합해서 결국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전학적으로만 보면은 그대로 부모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아이를 이제 제공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그 자신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자식을 이제 갖고 싶은 그런 욕망, 인간의 그런 욕망도 이제 하나의 권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한편으로 이제 뭐 여성이 이제 난자를 만들지 못하는 경우에는 물론 이제 난자와 자궁을 모두 제공한 대리모가 이제 필요하겠죠. 뭐 그런 경우에도 어쨌든 간에 자신의 남편의 정자 DNA를 물려받은 아이가 이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거는 이제 부부간에 합의가 있어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이 불임인 부부들의 이 자신의 자녀에 대한 어떤 그런 욕망도 우리가 하나의 권리로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제 더 넓혀 보면은 사실 이제 부부뿐만 아니라 결혼하지 않은 남성이나 또는 여성, 그러니까 독신 남성이나 독신 여성이 내가 결혼은 하고 싶지 않은데 아이를 갖고 싶다라고 했을 때도 대리모를 이제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왜 자녀라고 하는 것은 혼인한 부부만이 가질 수 있는가? 독신인 남성, 결혼하지 않은 남성, 독신인 결혼하지 않은 여성도 자신의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이 대리모를 이용해서 아이를 출산하고 싶은 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특히 이제 불임 부부의 어떤 자녀를 가질 권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또 우리가 한번 이 주제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대리모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고민은 뭐냐면 이제 이 모성, 엄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고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모성, 엄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엄마가 되려고 하는 어떤 의지, 그 다음에 자신의 난자를 이제 제공하고 거기에다가 결국 자신의 자궁을 제공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우리가 이제 엄마가 된다라고 흔히 이제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결국 이 대리모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이 이제 분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의뢰인도 있고 난자를 제공하는 엄마도 있고 자궁을 제공하는 엄마도 있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얘기해 보면
세 명의 엄마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아이가 나오면 그 아이를 내 아이로 키우고 싶은 엄마. 그 다음에 아이의 출생 과정에 난자를 제공한 엄마. 혹은 이제 자궁 또는 난자와 자궁을 모두 제공한 이제 엄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세 명의 엄마가 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누구를 진짜 엄마라고 부를 것인가? 의뢰인인가? 난자를 제공한 엄마인가? 자궁을 제공한, 그러니까 즉 직접 임신을 해서 10달 동안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한 엄마를 우리가 엄마라고 부를 것인가? 이제 이런 근본적인, 그러니까 종래에는 이 의지와 난자와 자궁이 결합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완전한 엄마라고 불렀는데, 과학이 이제 이런 이 결합을 깼다라고 하는 거죠. 과연 어떤 요소를 가진 엄마를 우리가 진짜 모성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는 이제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결국 엄마나 아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친자 확인이나 친부 확인 소송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결국은 이 아이가 저 사람의 아이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결정적 기준은 뭐냐면 결국은 이제 유전자 검사죠. DNA란 말이죠. 근데 DNA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정자와 난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상식은 뭐냐면 엄마다 아빠다라고 부르는 것은 뭐냐면 태어난 아이에게 DNA를 제공했느냐라는 것이죠. 결국 정자와 난자를 제공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의 가장 전통적인 방식은 뭐냐면 유전학적 부모죠. 유전학적 부모. 그러니까 결국 모성과 관련시켜 본다라고 한다면 누가 DNA를 제공했느냐. 결국 이제 난자를 제공한 사람이 이제 엄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이제 법의 이제 기본적인 원칙을 본다라고 한다면 뭐냐면 결국 정자를 제공한 남성의 입장에서는 사실 누가 아빠인지를 추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은 엄마의 경우에는 매우 간단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은 사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엄마죠. 아이를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엄마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그건 좀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자연 법칙에 따르면.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어떤 아이를 출산했다라고 한다면 그게 엄마죠. 그래서 우리 법은 기본적으로 출산한 여성을 엄마라고 추정을 해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그 여성이 결혼한 상태에 있으면 그 여성의 남편을 그 아이의 아빠라고 추정을 하죠. 아빠라고 추정을 하고, 만약 결혼한 상태에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바로 추정이 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인지라고 하는 절차를 거치게 돼요. 인지.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혼인한 상태에 있느냐, 혼인한 상태에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국 엄마는 당연히 그 아이를 낳은 여성이 엄마가 되지만, 아빠의 경우에는 결혼한 부부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아빠가 되지만, 결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지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만 이제 아빠가 되는 거예요. 아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리모 계약과 관련해서는 우리 법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사회 질서를 위반한 계약은 무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리모 계약 자체가 그런 어떤 그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그 어떤 권리나 이런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이제 무효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고민들이 필요해요. 과연 모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대리모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과연 이러한 대리 임신과 대리 출산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유효한 계약인가? 뭐 이런 이제 근본적인 이제 고민들이 필요하고, 반대 입장에서는 결국 뭐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엄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엄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여러 가지로 분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친모가 되려고 하는 그 의지를 가진 의뢰인도 엄마가 될 수가 있고, 뭐 유전학적으로 보면 난자를 제공한 사람도 엄마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통적인 그 엄마를 추정하는 방식, 즉 아이를 낳은 사람이 엄마다라고 하는
방식에 따르면 뭐 자궁을 제공한 사람도 이제 엄마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뭐 충분히 이제 분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여성의 관점에서는 결국 그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특히 임신 출산에 관해서도 여성은 자기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 자기 아이가 됐든 남의 아이가 됐든 임신 여부에 대해서 그리고 출산 여부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대리모 본인이 판단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이고, 대리모 계약의 경우에도 결국은 이제 그런 전제들을 충족한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것이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유효하다. 이제 이런 입장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우리가 어떤 대리모를 우리가 허용하고 어떤 대리모를 이제 금지할 것인가의 문제를 이제 구분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 난자를 제공하는 대리모, 그러니까 난자만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난자를 만들 수 없는 의뢰인을 위해서 난자를 제공하고, 그러면 이제 정자는 그 남편의 정자가 될 것이고, 그것을 시험관 아기를 만들어서 결국 이제 그 의뢰인 그 여성에게 결국 이제 임신을 시키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래도 문제가 굉장히 이제 간단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은 뭐냐면 어떤 태어난 아이의 누가 엄마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유전학적인 걸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만약 유전자 검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는 누구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냐면 난자를 제공한 대리모의 난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대리모를 엄마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또 다른 법의 또 다른 원칙을 보면, 우리 이제 법의 원칙이자 우리 상식의 기초에 보면 그 아이를 낳은 것은 그 다른 여성이기 때문에 엄마가 이제 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난자를 제공한 엄마와 그 아이를 낳은 엄마가 있는 경우에 과연 그럼 누가 진짜 엄마냐? 그러니까 유전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난자를 제공한 사람이 엄마이겠지만은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 아이를 낳은 사람이 엄마다. 그리고 아이에게 10달 동안 어쨌든 그 아이는 아이를 가지고 임신했기 때문에 유전학적 엄마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생물학적인 엄마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에게 뭐 영양분도 제공했고 또 정서적으로도 교감을 이루었던 그 엄마도 엄마이기 때문에 결국 DNA를 제공한 난자를 제공한 엄마와 자궁을 제공해서 임신하고 출산한 엄마가 서로 엄마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뭐 대리모의 입장에서 엄마라고 주장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결국은 뭐 이런 친생자 관계를 확인하는 소송을 통해야 되겠죠. 결국은 내가 유전적으로 내가 엄마다, 난자를 내가 제공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방식밖에는 이제 방법이 없는데, 우리 법은 어쨌든 지금 아까 봤던 것처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난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가를 제공하고 난자를 제공할 수 대가를 받고 이 난자를 제공할 수 없다라고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굉장히 또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어쨌든 그러나 법은 일단은 난자의 경우에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궁만을 제공하는 대리모의 경우에는 이제 결국 의뢰인 부부의 남성의 정자와 여성의 난자를 뭐 체외 수정해서 결국은 이제 자궁을 제공하는 거죠. 결국 이제 10달 동안 임신해서 출산한 그런 대리모가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경우에 결국 자궁을 제공하는 대리모의 경우에도 결국 유전학적인 부모는 아니지만 생물학적인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10달 동안 아이에게 이런 영양을 공급하고 또 정서적인 교감을 이루고, 어찌 보면 엄마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을 오히려 자궁을 제공한 여성이 엄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궁만 제공한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신이 이제 친모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이를 자기가 낳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내가 이제 친모다라고 주장을 할 것이고, 아마 출생신고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 그 의뢰인 부부는 난자를 제공했기 때문에 엄마라고 주장할 것이고 자궁을 제공한 대리모도 엄마라고 주장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엄마가 대리모가 출생신고를 하게 되고 아마 아이를 이제 인도하지 않을 건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과연 이런 경우에 아이를 어떻게 데려올 것인가 의뢰인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결국 난자를 제공한 이 의뢰인이 엄마인가 아니면 자궁을 제공한 대리모가 엄마인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 대리모 계약 자체가 유효하다라고 인정을 하면 당연히 의뢰인은 대리모에게 아이를 인도하라고 하고 강제 집행하는 방법이 되겠지만은 우리가 이 계약 자체를 결국 아무리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건 아이가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난자를 제공한 엄마의 입장에서는 자궁을 제공한 엄마를 상대로 결국 이제 이 DNA를 제공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친자인지 여부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아마 이제 좀 더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아이를 이제 데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법원이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법원이 과연 난자를 제공한 게 엄마냐, 자궁을 제공한 대리모가 엄마냐. 결국 아이의 관점에서 누구에게 가는 것이 최선의 이익이 되느냐를 판단할 건데 결국은 아무래도 이제 확률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난자를 제공한 의뢰인에게 갈 가능성이 높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결국 이제 이런 문제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아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결국 그러니까 결국 이 정자를 제공한 의뢰인 남성의 경우에는 결국 이 아이가 내 아이다라고 이제 인지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혼인한 사람의 경우에는 당연히 아빠로 추정이 되지만 혼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아빠라고 주장을 하려면 이제 인지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인지를 하게 되면 이제 결국 이 의뢰인 남성과 대리모 간에 뭐 일종의 이제 부부 관계, 그러니까 엄마 아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인지를 하게 되고 그럼 이제 이 여성과 서로 이제 협의를 해서 결국 이제 정해야 되는데 대리모가 대부분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이를 인도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래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뭐 아이를 뭐 순수하게 의뢰인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거. 뭐 현실적으로 본다면 아마 마치 자기 아이인 것처럼 아마 출생 신고를 하게 될 텐데 원래 정상적으로 본다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정상적으로 한다면 아까처럼 이제 인지를 하고 친모인 이제 이 여성과의 관계에서 서로 협의해서 누가 이제 이 아이의 친권자가 되느냐 이것을 이제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의뢰인 남성이 아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되면 의뢰인 그 부부의 배우자 여성이 이제 입양을 하는 형식으로 이제 이 엄마가 되는 그런 이제 조금 복잡한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어쨌든 뭐 순수하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제 인도를 거부했을 때 이게 내 아이다 이제 내가 아이를 10달 동안 임신해서 낳았기 때문에 내가 엄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이제 절차를 통해서 아이를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법원이 만약에 이 대리모가 엄마다라고 인정을 해버리는 경우에는 강제로 이제 뺏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라든지 이제 그와 같은 방식밖에는 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이제 난자와 자궁을 모두 제공한 대리모의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한 그 두 가지 경우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문제를 이제 결합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난자와 자궁을 모두 제공하는 대리모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체외 수정이나 인공 수정은 전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성교를 통한 체내 수정의 경우에는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금지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법의 기본적인 태도는 당연히 남녀가 성교를 통해서 임신 출산하는 것을 가정하고 그리고 출산한 여성이 엄마가 되고 부부인 경우에는 그 상대방 남성이 아빠가 되는 그런 이제 대원칙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대리 출산 대리 임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기본적인 전제들을 깨트리고 있는 것이라서 결국 기존의 법률로 이제 해결하는 방식 말고 새로운 형태의 이런 그 임신 출산의 현상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이제 독자적인 입법이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이 대리모라고 하는 이 현상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는가? 특히 대가를 받고 대리모가 되는 경우, 뭐 난자를 매매한다고 볼 수도 있고, 자궁을 대가를 지불 받고 빌려준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 현상을 우리가 과연 허용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뭐 자연과학이 발달했다 해서 우리가 임신 출산의 과정을 이렇게 분리시키고 이 다양한 임신 출산의 방법이 가능해졌다라고 해서 과연 우리가 이것을 윤리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허용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은 현상들을 어떨까요? 이런 대리 임신과 대리 출산이라고 하는 것. 과학은 이런 걸 가능하게 만들었지만 우리가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과연 허용할 수 있겠는가?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일단. 경제학과 이길종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두 가지 모두 그러니까 대리모랑 대가를 받는 대리모 둘 다 허용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허용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허용돼야 된다고 말하는 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대리모 계약 자체가 개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약간 여러 가지 문제의 가능성이 많고 이게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되는가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뭉뚱그려 가지고 한 번에 다 인정될 수 있는 대리모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공신력 있는 기관에 국가 차원에서 그런 기관을 통해서 오히려 대리모 계약을 합법화해서 불법적인 계약이 없어지고 또 다른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그러면 약간 어떤 경우일까요? 그러니까 대가를 받는 대리모 같은 경우인데 그게 약간 그러니까 불법적이라기보다는 법을 피해가는 그런 경우를 말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제는 이제 불법적인 것을 합법적인 것과 불법적인 걸 구분해 놔야 될 텐데 불법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딱히 불법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경우가 다르긴 한데 약간 애매한 경우. 그러니까 애매한 경우보다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리모의 경우에도 의뢰인과 대리모 사이에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뭐 딸을 위해서 과연 엄마가 대리모가 될 수 있느냐라든지 아니면 이미 혼인한 여성이 뭐 성교를 통해서
대리모가 된다라든지 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분명히 이제 금지시킬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말한 주장의 대전제는 일단은 합법적인 것과 불법적인 것을 일단 구분을 해야 될 것이고, 반 그런 불법이 될 수 있는, 근본적으로 이건 도대체 안 된다, 이거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려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완전히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과 완전히 금지돼야 된다는 입장 사이에 아마 조건을 좀 달아서 허용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입장은 아마 조건을 좀 달아서 허용이 돼야 된다, 뭐 그런 주장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어떤 조건을 달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저 뒤로 가볼까요? 그 뒤로 가볼까요, 일단? 네. 네, 건축학과 이상근입니다. 제 생각에는 대리모가 자궁을 허용해주는 대리모랑 난자를 허용해주는 대리모랑 두 가지를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난자를 빌려주는 대리모는 허용될 수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유전자나 씨 자체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대리모가 아니라 오히려 친모의 개념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자궁을 빌려주는 대리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전자는 친모가 있지만 그냥 아이를 키워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냥 현재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하고 있는 베이비시터랑 같은 의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베이비시터도 오히려 생각한다면은 출산 후에 아이를 키울 수 없는 그런 여건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받고 대가를 받고 나서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키워줄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도 허용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자궁만 빌려주는, 특히 대가를 받고 자궁만 빌려주는 대리모랑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키우면서도 자기가 아이한테 정이 들고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렇게 허용되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궁을 빌려주는, 대가를 받고 자궁을 빌려주는 대리모 같은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난자를 빌려주는 대리모는 허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난자를 제공한, 그럼 약간 불평등이 생기지 않을까요? 임신에 있어서 난자가 문제 있는 여성과 자궁이 문제 있는 여성이 있는 경우에, 그러면 난자에 문제가 있는 여성을 좀 불합리하게 불평등하게 취급하는 결과가 되진 않을까요? 난자가 문제가 있느냐 자궁에 문제가 있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인데, 난자에 문제가 있는 여성에게는 그러면 임신을 허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불합리하지 않나요? 자궁에 문제 있는 여성만 자궁을 빌려줄 수 있도록 한다는 거잖아요. 네. 난자에 문제가 있어서 내가 임신을 못 하는데, 그러면 그 여성은 영원히 임신할 수 없는 거네요. 사실 그게 정신적으로는 부모가 될 수 있겠지만 아예 그러니까 난자가 문제가 있는 여성은 자신이 그 아이에 대해서 어떤 것도 관여하지 않은 거잖아요. 출산 전의 그 과정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그러면 입양만 가능한가요? 엄마가 되는 방법은? 입양이나 아니면 저런 방법이 되더라도 입양이나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허용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여성의 난자를 빌어서 하는 것도 허용돼야 되지 않을까? 입양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입양하고 차이가 뭐예요? 입양과 다른 사람이 이미 낳은 아이를 입양하는 것과, 어쨌든 자기의 남편의 정자가 섞인, 그러나 자기 난자는 아닌 어떤 아이를 데려오는 것과 차이가 뭐가 있나요? 그것까진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 뒤로 가볼까요? 뒤로. 네, 입양과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 난자를 제공하는 건 안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네. 네, 전기전자전파공학부 김진현입니다. 저는 대리모가 아예 허용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금지돼야 된다. 네. 그 대리모가 일단 크게 자궁을 제공하는 대리모랑 난자를 제공하는 대리모 두 개로 나뉠 수가 있는데, 두 상황 모두 다 결국은 자신의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상황이고, 난자를 제공하는 대리모의 관점에서 보면은 일단 자신의 피가 섞이지도 않은 그런 자식을 자신이 임신해서 낳는다는 경우인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입양 제도를 좀 더 활발하게 그 정책을 펼쳐서
그 입양에 대한 그 열린 인식을 갖게 하고 입양에 대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임신, 그러니까 대리모 같은 경우도 나중에 그 부작용, 임신 중독증 같은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자궁에 대한 염증이라든지 이런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추후의 문제까지 다 고려를 해봤을 때는 아예 원천적으로 금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 네, 그 옆으로 가볼까요? 네. 예, 입양 제도를 통해서 차라리 문제를 해결하자. 예, 기용학부 김동균입니다. 예, 저는 대리모는 이제 허용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대리모를 일단 허용을 해야 되는 이유 중 이유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 여성이 이제 임신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여성에게 그 유전적인 질병이 있어서 그 질병을 이제 아이에게 주고 싶지 않아서 대리모를 쓰는 경우도 있고 이제 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입양과 이제 대리모는 그 부모 입장에서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이를 입양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저는 이제 부모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 자기 자신의 이제 유전자가 들어간 아이랑 그러지 않은 아이는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냐면은 그 아이가 어떠한 그 인자를 가지고 있는지 아무런 그것도 없이 그 아이를 키울 때 있어서 뭐 불안감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입양과 이제 대리모 출산은 좀 차이가 있다고 보고 또 그리고 대리모를 대신에 이제 허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게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아이를 임신해서 낳으면은 이제 출산한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제 불법이라고 정해져서 불법적으로 행해졌을 때는 이런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피해에 대한 보상 같은 거를 이제 제도화해서 그 대리모에서 이제 대리 출산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이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입양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옆에 있는 친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옆에 말한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입양과 좀 차이가 있지 않냐고 했는데, 네, 자기의 유전자를 가진 아이를 갖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이 좀 안 좋다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이게 입양 제도에 관한 불신 때문에 사회적인 불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양 자체가 뭐 자신의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해서 결코 자신의 아이가 아닌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자신이 아이를 키우고 싶어서 그 아이가 매우 좋아서 그 아이를 합법적으로 입양을 해서 자신의 아이처럼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피가 섞이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아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뭐 드라마 같은 데서 계속 그런 부정적인 시선을 펼쳐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입양 자체가 매우 좋은 방법이고 사회적으로 매우 윤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대리모보다는 오히려 훨씬 더 깨끗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옆에 있는 친구 한번 반박 한번 해보죠. 지금 옆에 있는 뭐 입양이 더 낫지 않느냐? 왜 굳이 자기 DNA를 가진 피를 가진 사람을 꼭 아이를 키울 때 저 같은 경우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저는 이제 아버지를 닮았고 이제 동생은 이제 어머니를 닮았는데 이제 자식을 키우면서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주변에서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너는 그 아버지를 닮았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제 이런 요소는 이제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에 저희 부모님께서 그런 말을 들을 때 이제 아버지께서 꽤나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 자식을 키울 때 이제 그 자식이 이제 자신과 닮고 그 닮은 자식이 이제 바르게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게 이제 부모 입장에서 되게 매우 큰 만족감을 준다고 보는데 이제 입양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이제 어렸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아이가 점점 성장해 나가면서 그 아이가 이제 자신의 이제 그러니까 입양을 하기 전 자신의 부모를 찾을 경우나 이 아이가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양부모가 이제 올바르게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이게 삐뚤어져 나갈 때 그때 받는 이제 부모의 상처가 더 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입양 제도는 확실히 단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철학과 엄준섭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하신 분들 얘기는 사실 공감이 좀 안 됐던 게
그거는 뭐 본인의 생각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뭐 논리적으로 그거를 갖다가 강요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예컨대 무슨 임신 중독이나 이런 부작용을 우려해서 그 대리모를 금지해야 된다고 하면 임신도 아예 금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컨대 모든 부작용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부작용을 이유로 해서 정상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부작용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면 금지돼야 할 것이 아주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리모를 허용하는가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가는 어떻게 보면은 본질적으로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법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이 맞추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런 식으로 존재하면은 그거에 맞게 법이 유두리 있게 변화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뭐 앞서서 예컨대 부모가 누구냐의 문제가 전개가 될 수 있다라는 거는 그런 어떤 논쟁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존재 방식, 사람이 그런 식으로 존재하는 거를 갖다가 금지해야 된다는 거는 좀 비합리적인 것 같고, 오히려 예컨대 정자은행을 통해서 요즘 싱글맘들도 생기는데 그런 부모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자를 제공한 남성은 아버지가 아니지만 이 엄마를 어떻게 친자로 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법이 새롭게 뭐 규정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유연성 있는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도 대리모라는 것이 난자를 뭐 제공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모든 방식에서 허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문과 이혜란입니다. 저는 대가의 유무를 떠나서 대리모는 허용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앞서서 다른 학우분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선 대리모의 허용에 있어서 아까 수업 시간에 자녀를 가질 권리 이런 말이 나왔는데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인간의 모든 욕망을 반드시 그렇게 해결해야만 하는가, 절제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아기를 갖는다는 것을, 저는 자꾸 이런 말들이 아이를 너무 지나치게 자신의 소유로 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과연 어떤 새로운 생명, 존엄한 인간을 탄생시키고 싶은 건지, 뭐 자기의 자손을 낳고 싶은 건지 이런 관점인 건지, 아니면 정말 나는 아기라는 게 갖고 싶은 건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아기를 갖고 싶은 건지 이런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너무 부모의 입장만 생각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아이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우리는 그러면 아이의 행복 추구권은 인정해 준 건지, 존엄의 아이의 행복 추구권은 우리가 존귀하게 생각해 준 건지라는 것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이제 엄마의 자궁 속에 있을 때 분명히 산모와 아이 간의 상호 관계가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이런 관계들을 모두 무시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아이는 탄생했을 때, 그러니까 아이는 자궁 속에 있을 때는 이게 내 엄마다 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지냈을 텐데, 나와서 보니 새로운 엄마가 나와 있는 거겠죠. 근데 아이는 모르는 거잖아요. 이거는 일종의 아이를 속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면 아이 입장에서는 우리가 엄마 선택권을 지금 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엄마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아이를 낳겠다 이런 선택권을 주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아기의 입장에서 얼마나 그 권리를 인정해줬는지 생각이 들고, 또한 이것은 그래서 또 그 아이의 감성을 너무 무시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불임이라는 게 정말 안타깝고, 특히 여자 입장으로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불임의 안타까움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소 비윤리적인, 비인간적인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애를 갖고 싶다라는 욕심만으로 그러한 방법을 택한다는 건 옳지 않다고 보고요. 또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수도 있고, 어떤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대리모를 허용한다라는 건 옳지 않으며, 또 한편으로 이런 대리모가 제가 봤을 때는 단순히 여성이 잘못하면 그냥 애를 낳는 기계로도 우리가 어떤 전락해버릴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대리모는 허용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리모를 전면적으로 대리모의 전면적인 허용을 부정한다는 것. 대리모를 허용을 전면적으로 부정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게, 물론 인간이 모든 욕망을 이렇게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대리모라는 방법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뭐 아이의 인권이나 윤리적인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뭐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한 개인과 인간의 욕망으로 취급하기에는 일단 사회를 유지하는 근본적인 뭐 생식이나 아이의 양육, 육아, 그리고 개인과 가족으로 맺어지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서 불임이나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임신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일종의 방법을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리모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기보다는, 거기에 따라서 현행법상으로는 솔직히 대리모에 대해서 좀 법률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기준만 갖추어진다면 그렇게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부부 관계가 아닌 남녀가 단지 대리모와 상대 남성의 관계로 만나서 뭐 관계를 통해서 체내 수정을 한다, 이런 방법은 뭐 부정을 하되, 체외 수정을 통해 대리모가 자궁만을 제공한다, 이런 거는 허용한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고 올바른 기준만 있다면 대리모라는 방법 자체가 뭐 아이의 인권을 그렇게 무시한다던가 이럴 순 없다고 생각하고, 또 대리모가 물론 임신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산모와 그 아이와의 관계를 통해 출산까지 맺게 되는 그런 친밀감이나 정서적 유대감을 일부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그 자기가 아이를 이렇게 막 임신을 하는 과정에서 맺고 있는 그 친밀감이 자기가 아이의 양육권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아이를 출산하고도 이제 뭐 다 본인의 이유 때문에 아이의 그런 양육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일부는 자신의 전혀 뭐 난자나 DNA적인 게 전혀 들어가지 않고 출산도 하지 않았지만 그런 아이를 또 입양을 해서 양육을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꼭 어떤 방법은 어떻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난자를 제공한 사람이 부모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인 게, 그리고 저는 대리모가 난자와 뭐 그 자궁을 모두 제공한다, 이런 방법은 좀 금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난자를 제공하되 임신이 안 되는 여성에게 자궁만을 빌려주는 방식의 그 대리모가 허용이 돼야 된다고 법률상 이렇게 딱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자궁은 제공이 되되 난자는 부모에게서 이렇게 받게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통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게 자신을 닮은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욕망 때문에 자신의 DNA 구조와 비슷한 그런 아이를 출산하려고 대리모를 이렇게 허용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난자도 다르고, 그러니까 DNA도 다르고, 그러니까 출산을 할 수 있는 DNA가 다른 아이를 그러니까 출산하기 위해 굳이 다른 사람의 자궁을 통해서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그러니까 입양을 하는 것과 극명하게 다른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과학에서 규정하는 엄마라는 개념이랑 사회학이나 법적에서 규정하는 엄마라는 개념은 분명히 차이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과학에서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지 뭐 생물학적으로 엄마라고 지칭할 수 있겠지만, 뭐 사회적이나 법적으로 만약에 대리모가 허용된다면 제 생각엔 대가를 안 받고는 허용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대가를 받는 대리모가 허용된다면 그 대가를 주는 사람이 무조건 엄마가 돼야 될 것이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은 계약적으로 엄마가 될 수 없다고 저는 그 계약을 맺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2명 다 엄마로 허용해 주거나 아니면 뭐 난자를 제공해 준다고 해서 엄마로 친모로 허용해 준다면 그 태어나는 아기 입장에서도 엄청나게 전체성의 혼란을 겪을 거고, 네, 그런 이유로 저는 무조건 만약에 대가를 줌으로써 대리모가 허용된다면, 네, 의뢰인이 무조건 저는 엄마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거래 전에 저는 그 계약이 분명하게 전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의뢰인과 대리모 간의 직접적인 계약이 아니라 중간에 중개하는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단체에서 그걸 엄격히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그 자궁을 제공하거나 그런 대리모는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아이를 교육하는 유치원 선생님과 같은 그런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런 걸로
제 생각에 일회인이 엄마로서 인정은 되지만 자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대리모에게 그걸 대신 맡긴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어린이집 선생님이라든지 그런 것처럼 그 아기의 성장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존재는 맞지만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엄마라고 보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경영학과 박가연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앞에 분의 생각과 약간 다르게 자궁을 제공한 여성이 진짜 엄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만약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그러니까 의뢰인의 경우에는 그냥 계약을 맺었고 그냥 인수만 받으면 되는 건데, 만약에 그 아이를 인수받지 못한다면 그냥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이지 뭐 엄마를 논하고 이런 거랑은 좀 상관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는 뭐 그냥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난자랑 자궁의 경우에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 난자는 그냥 주고 마는 거잖아요. 근데 자궁 같은 경우는 10달 동안 아이를 품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자기의 유전자를 갖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 뱃속 안에서 내가 영양분을 제공하고 내가 품고 있는데 내 신체까지도 내가 조심조심해야 되고 아기를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여성이라도 제 생각에는 10달 동안 그렇게 아기를 품고 있으면 어떤 친밀감이라든지 유대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유전자를 제공한 여자보다는 10달 동안 그 아기를 신경 쓰고 좀 보호해준 여성이 친모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